옛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한 마녀의 집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그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정체불명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가족이 남긴 것은 쓰러져가는 집과 그곳을 지키고 있는 커다란 나무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어떤 이는 나무에게 말을 걸면 오래된 비밀을 말해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나무가 살아 숨쉰다고까지 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부는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들에게 겁을 주려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짐을 꾸려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 첫날 밤 그들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낡은 집이 내는 소리일 뿐이라고 해서 무시했다. 그러나 날이 바뀌면서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하고 선명해졌다. 어느 날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 밖의 나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나무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착각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웃으며 그저 나무가 오래되어 그렇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남편은 마을로 물건을 사러 나갔고 아내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나무를 다시 쳐다보니 이번에는 분명히 나무 사이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그날 밤 나무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저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냥 꿈이겠지. 밤에 깨어 있어서 그런가 봐. 라고. 그러나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와 불길한 느낌의 아내는 다시는 그 창문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밤 그들은 집 전체에서 울리는 진동을 경험했다. 불이 깜빡거리고 기이한 차가움이 집 전체를 휩쓸었다. 아내가 공포에 질려 남편에게 달려갔을 때 그들은 기회마다 앞마당에서 하얀 여자가 그들을 쳐다보며 손짓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그의 탓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나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결국 부부는 이 이상한 현상을 견디다 못해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 마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저택은 여전히 비어있고 나무는 조용히 그곳에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하얀 마녀의 소문은 지금도 낡은 지붕 밑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사람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외딴 계곡을 목적지로 정했다. 도착했을 때 이곳은 예상을 벗어난 적막함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들은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한 가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희미한 달빛이 드리운 숲속을 걷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어두웠지만 멀리서 환한 빛이 보였다. 민수가 빛을 향해 다가가자 그것은 오래된 폐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호기심에 빠져 민수는 폐가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 왜 왔지? 그 사람은 민수에게 물었고 민수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민수를 놀려대며 캠핑장 주변을 탐험하자고 제안했다. 숲속을 걷던 중 그들은 우연히 오래된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민수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다. 친구들은 장난기 어린 마음의 폐가를 조사하자고 했다. 그들이 폐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방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민수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의자가 있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민수는 친구들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이곳에 호기심에 빠져 있었고 좀 더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 민수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속삭이는 소리로 변해갔다. 오지마, 오지마. 그 소리는 절박한 경고처럼 들려왔다. 민수는 진지하게 친구들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했고 마침내 친구들도 민수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캠핑장으로 돌아와 그날 밤은 무사히 보냈다. 하지만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비슷한 꿈을 꿨다. 이번엔 폐가 안에서 얼굴을 알 수 없는 인물이 그에게 너는 돌아갈 수 없어라고 말했다.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다음 아침 캠프를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친구들은 당황하며 그를 찾기 시작했다. 수색 끝에 그 친구는 폐가 근처에서 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민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고 느꼈다. 결국 그들은 서둘러 캠핑장을 떠났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폐가는 오래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계곡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들은 그 공포스러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지만 가끔씩 밤마다 그때의 이상한 느낌이 다시금 떠오르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외딴 곳에 있었고 우리가 머무를 민박집은 숲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민박집 주인은 인자한 할머니였고 그녀는 우리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이곳저곳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민박집 방으로 돌아와 술 한잔하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설적인 공포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귀신 이야기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던 그때 민박집 할머니가 다시 우리 방을 찾았다. 젊은이들 현관문을 꼭 잠그고 자게. 이 근처에서 가끔 좀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말이야. 우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할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긴 문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하나 둘씩 잠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톡톡톡.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창문 밖을 살짝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 혼자만 소리에 정체가 신경 쓰였다. 용기를 내어 결국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돌아 누워 잠들려고 했지만 이번엔 더 강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그 순간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 너머를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장단 맞춰 문과 창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에 압도되어 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한 명씩 흔들어 깨웠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친구들은 초조한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고 나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설명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나를 놀리며 겁에 질릴 것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모두 자자리에 앉아 망설이며 정체 모를 존재가 사라져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격렬해질 뿐이었다. 우리는 결국 할머니에게 가보기로 결심하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 밖 복도에는 희미한 촛불이 어른거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복도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방 밖으로 나섰고 우연히 부엌 쪽 창문을 통해 달빛이 밝히는 마당을 내려다보게 됐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서서 고개를 들고 민박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듯한 그녀의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호련히 사라졌고 두드리던 소리 또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멈추었다. 한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저 자초지종을 듣고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현실감 없던 악몽처럼 여겼다. 하지만 민박집을 나설 때 할머니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 조심히 가게 될. 그리고 여름밤에는 항상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문 밖엔 어젯밤에 그녀 그림자가 여전히 희미하게 드리워졌다는 것을. 그녀는 단지 여름밤 공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 무엇도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우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밤을 맞이할 때면 언제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공포의 저편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